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싱글남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저는 회사 다니기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경기도 어려워 다른 곳에 취직하기는 더욱 힘들어 골백 번 넘게 사직서만 쓰고 휴지통에 넣기를 반복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혈압이었던 제가 일이 고혈압이 된 원인은 회사 상사 때문입니다. 여기서 직급을 차마 까갈릴 수가 없어 이렇게 상사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가 짜증나는 이유는 대략 이렇습니다. 고깃집에 가면 아랫사람에게 고기는 시켜주지 않고 후식으로 나오는 냉면만 시킵니다. 물냉면이든 비빔냉면이든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가격만 6,000원을 넘기지 않으면 됩니다. 상사에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심지어 회식 자리에 흔하다는 술도 없습니다. 그러니 회식 막바지엔 냉면 그릇을 들고 모두가 건배를 외칩니다. 이를 보는 식당 직원들은 제 회사 사람들만 한심스럽다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저는 회식할 때마다 그런 회식 자리와 상사가 쪽팔립니다. 그래서 회식에 참여하기도 싫습니다. 상사는 오낙잔돌이라 10만 원이 넘어가게끔 회식 비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근검절약해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자신의 개인 비용으로 사용을 하죠. 그 개인 비용이 어디냐면 자신이 바람 피우며 현재 만나고 있는 내연녀입니다. 내연녀와 마트에서 장보기 내연녀의 생활비 내연녀와의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늦은 새벽 문자를 보내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트집을 잡습니다. 정작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그 당시엔 많은 직원이 보는 그 앞이라 그런지 괜찮다며 다정하게 웃었던 양반이 아무도 없을 땐 헐크처럼 돌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나마 제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중 가장 고분고분하고 대답도 잘한다며 저를 자신의 집에 초대한 것입니다. 토요일 날 저녁이나 함께 하자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 나가기 싫었으나 상사가 오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애써 웃는 얼굴모 알겠다며 튀어갔죠. 제 동료들은 이런 저를 보며 박쥐 같은 놈이라 험담했으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식구들은 저만 바라보고 있고 경기는 어려워 다른 곳에 취직할 수가 없으니 더러워도 참고 견뎌야죠. 저도 다른 곳에 취직했다면 상사 얼굴에 물을 끼얹으며 야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욕을 바가지로 퍼부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니 노예처럼 고분고분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게 직장인의 현실입니다. 상사가 살고 있다는 집에 가니 정말 화려하고 좋더군요. 상사의 사모님께서도 저를 밝게 웃는 얼굴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데 그 미모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상사와 상사의 사모님은 잡채와 불고기 갖가지 반찬이 잔뜩 깔린 넓은 대리석 식탁으로 저를 안내하며 맘껏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물었지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상사가 대답하려는 것을 상사 사모님이 중간에 가로막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회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이번 주말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라도 하자고 했던 겁니다. 오늘이 상사님 생일이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내조를 잘해주는 사모님이 있어 상사가 내심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상사와 상사 사모님이 둘러앉아 식사하는데 상사님의 스마트폰이 자꾸 울리는 겁니다. 상사는 식은 땀만 흘리고 있었죠.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상사가 만나고 있는 내연녀의 전화구나라고요. 상사는 한두 번 울리고 말 것이라던 자신의 스마트폰이 계속 울리자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기가 난처했겠지요. 그런데 사모님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전화를 걸어보라고 하자 상사는 매우 난감해 하더군요. 저는 그 틈을 이용해 잽싸게 사모님께 말했습니다. 지금 전화하신 분은 본부장님이시고 아마도 며칠 전 있었던 타 업체와의 계약 문제로 부장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워도 제 상사이니 편을 들어줘야지 어쩌겠습니까? 사모님은 제 말을 신뢰하며 자신의 남편을 회사로 보냈습니다. 상사가 이곳을 급히 나서며 사모님 모르게 제게 윙크하네요. 처음으로 상사에게 칭찬이란 걸 받았습니다. 사모님껜 죄스러웠지만요. 그렇게 상사가 떠나고 상사의 집엔 상사의 사모님과 저 이렇게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마쳤고 저는 남의 집에 오래 머문다면 실례라고 생각했기에 그만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제게 할 말이 있다면서 저를 다짜고짜 거실 소파에 앉히는 겁니다. 잠시 후 사모님이 다과상을 차려왔고 저는 사모님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모님은 자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둔한 상사만 이를 몰랐던 것이었죠. 사모님께서는 남편이 가장 신뢰가 많은 회사 아랫사람 중 한 명을 이곳으로 부른 이유는 남편의 바람 유무를 직접 물어보고 남편의 내연녀에게 전화가 오는 것을 알면서도 간을 본 이유도 이 때문이고요. 사모님의 머리가 비상하다는 것은 이때 알았습니다. 남편이 나쁜 놈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런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라 확신해서랍니다. 그러니 저를 보며 이렇게 추궁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내연녀에게 전화가 오는 것을 지금 제 남편이 만나러 가는 사람은 회사 본부장이 아니고 그의 내연녀 맞죠? 라고 말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알고 싶었나 봅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 사모님 얼굴을 보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모님은 제 손을 붙잡고선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모님이 손을 붙잡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잽싸게 사모님 손을 빼내고선 이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모님은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이 붉어진 채 어쩌지 못하는 저만 보더니 그때서야 이유를 알았는지 민망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서먹했을 때 상사에게서 문제가 왔습니다. 지금 나왔지? 전화할 수 있나? 라고 말입니다. 이를 보던 사모님은 이미 밖에 나왔고 집안에 사모님 혼자 계실 거라며 저는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둘러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상사는 오늘 잘했다며 내일은 주말이니 푹 쉬고 월요일 날 회사에서 보자며 저와의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폰으로 상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에게 전화를 건 상사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 오늘은 못 들어올 것 같다고 했죠. 사모님은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아 그래? 라며 모른 척 수긍했습니다. 저와 사모님께 전화하며 불러대기 바쁜 상사만 보니 참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리 굼뜨고 게으른 양반이 말입니다. 저는 상사가 이해되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미모의 조강지처를 버리고 그저 그렇게 생긴 어린 여자랑 놀아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모님만 빤히 쳐다봤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어려 보이는 얼굴과 젊은 사람도 울고 갈 몸매는 어떻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원숭미가 예술이었습니다. 상사와의 전화를 끝마친 사모님은 결국 제 앞에서 눈물만 터뜨리셨고 사모님은 제 앞에서 이런 추태를 보여 미안하다며 그만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차마 이곳에서 갈 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린 여자와 바람이 나서 혼자 이 넓은 집안에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매정하게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모님의 처지가 딱하게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사모님에겐 자식도 없었습니다. 상사와 사모님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지요. 두 분 다 불임이었나 봅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요. 사모님은 괜찮다며 어서 가보라는 말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일으켜 현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모님이 뒤에서 저를 따라오며 훌쩍거리네요. 마음 같아서는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지만 사모님이 제 안 사람은 아니잖아요. 남의 여자에게 그러면 오해받을 수 있겠죠. 저는 현관문을 열고선 잠시 뒤돌아 사모님께 오늘 저녁 잘 먹었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고개 숙인 뒤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현관문 너머에서 점점 커지는 사모님의 울음소리가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머뭇거리며 서 있다가 현관문을 급히 두드렸습니다. 사모님, 잠시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제가 가방을 두고 나온 것 같습니다. 주저앉아 오셨던 사모님은 힘겹게 일어서 현관문을 열었고 저는 그런 사모님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아주 한참 동안이요. 사모님이 손등으로 눈물만 훔치며 의아스러운 얼굴로 왜 그러냐? 묻는데 저는 그런 사모님에게 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야 말았죠.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모님은 황당해하더니 제 뺨을 때렸죠. 그런데 뺨을 때리는 강도가 세질 않아서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 여자도 나를 원하고 있구나. 또 뭔가를 갈망하는 사모님의 눈빛도 저에게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는 사모님과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거죠. 저도 그날은 상사와 마찬가지로 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상사가 자신의 사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서 저를 칭찬해 주었지요. 그 후로 저는 회사에서 상사에게 칭찬받으며 아주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가 집을 비울 때마다 사모님과 연인이 된 것처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네요.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를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반응이 이외입니다. 남자라서 그런가 적잖게 공감하더군요. 걸리면 불륜이고 잘 넘어가면 사랑이라면서요. 저는 친구들 앞에서 마구 화를 쏟아내며 이런 나를 뜯어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그게 뭐가 나쁘냐고 말하네요. 저는 어처구니 없는 얼굴로 친구들과 함께했던 그 술집에서 나오는데 때마침 사모님께서 급히 할 말이 있다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상사가 집에 있기에 사모님과 따로 밖에서 잠시 만났습니다. 사모님이 제게 이렇게 말하네요. 저희 아이를 가졌다고요. 저는 이 일로 고민하며 요즘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으나 상사는 자신의 아내가 늦은 나이에 임신해 너무나 기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상사가 요즘 저를 비롯해서 회사 사람들에게 잘 대해줍니다. 회식할 때는 금액 상관 말고 고기든 술이든 얼마든지 시키라고 합니다. 아주 놀라운 발전이죠. 요즘 회사 내에서는 상사에 대한 평이 엄청납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져도 엄청나게 좋은 쪽으로 달라졌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고민입니다. 일을 어떻게 할지요? 사모님은 이런 저를 보며 이 아이는 평생 자신과 자신 남편의 아이로 키울 생각이랍니다. 바람 피운 남편에게 아내였던 자신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는 천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와는 위험한 사랑을 여기서 끝내고 저보고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네요. 제가 주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동정이었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자꾸만 그런 사모님이 눈에 밟힙니다. 애초에 시작하지를 말 걸 왜 제가 사모님께 마음을 주었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왜 이런 불길한 마음을 주었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왜 이런 불행에 휩싸여야만 하는지 이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현명한 조언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